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학교 세계사에서 2-4 크리스트교와 중세유럽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질문들을 모아 한 번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트교에 관한 질문인데요. 쌤, 로마는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로마 교회가 나오고 로마 교황이 나와요?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한 로마 교황은 도대체 누구고 로마 교회는 또 어디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정말 온오프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기 전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트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죠. 그리고 난 이후 크리스트교가 성장하며 로마 안에 지역별로 5개의 교회가 생기는데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입니다. 이 5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암튼 이 중 안티오크랑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는 나중에 이슬람한테 먹히고 남은 교회가 바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인데요. 그중 로마가 서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교회 할 때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라는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로마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수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기 때문에 이를 로마 교황이라고 부른 겁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황. 이해가 좀 되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쌤, 서로마 망했다면서요. 근데 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의 황제라고 임명한 거예요? 그럼 서로마가 다시 부활한 건가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서로마 지역에 있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동로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가 멸망하자 로마 교회의 입지가 좀 애매해져 버려요. 동로마 교회의 경우 동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동로마 교회의 교황 역할을 겸하며 교회를 지켜줬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들은 서로마가 멸망한 후 그 지역에 들어온 게르만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게르만족을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 상이나 성모 마리아상 등 성상을 만들어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점차 로마 교회의 입지가 생기고 로마 교황의 권위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게 바로 성상 숭배 금지령이죠. 성상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이거 우상숭배다 라고 하면서 이를 못하게 막은 건데요.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린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속내는 로마 교회 역시 자기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분열됐지만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동로마의 황제가 로마 교회의 행보에 태클을 걸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로마 교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나라도 분열된 마당에 너넨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린 우리 갈 길 가련다. 라는 마음으로 당시 강성했던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당신은 앞으로 서로마의 황제입니다. 하고 임명해버린 거예요.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다면 로마 교회는 서로마 황제의 관할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고 나자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대립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결국 사이가 나빠진 두 교회는 동서로 분열되고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동로마 교회는 그리스 정교로 이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세 번째 질문. 쌤, 비잔티움 제국은 도대체 뭐죠? 동로마 제국은 망한 거예요? 이 질문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본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동로마 제국이랬다가 비잔티움 제국이랬다가 하니까 은근히 헷갈리시나 본데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 질문. 쌤, 교황이라고만 하면 로마 교황이에요? 아니면 동로마 교회의 교황이에요? 교황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면 로마 교황을 말하는 겁니다. 동로마의 경우 황제가 즉 교황이었기 때문에 동로마 교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냥 동로마 황제 혹은 비잔티움 황제라고 표현한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쌤, 중세 유럽의 상징이라고 하는 봉건제는 서유럽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의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황제가 나라 전체를 다스렸고, 서유럽의 경우 노르만족의 침입 이후 제후와 기사의 주종 관계가 확실한 봉건제가 성립된 겁니다. 6번째 질문. 쌤, 봉건제에서요, 제후랑 기사, 주군과 봉신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제후가 주군이고 기사는 봉신인 건가요? 그렇다면 영주는 뭐죠? 영주는 주군이에요? 아님 제후예요? 누구를 영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봉토는 뭐고 장호는 뭐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면 왜 다르게 불러요? 아, 정말 너무 헷갈려요. 자자, 여러분, 진정해, 진정해. 이 부분 헷갈리는 거 당연합니다. 차근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봉건제의 계급은 맨 위가 왕, 그 밑이 제후, 그 밑이 기사, 그 아래로 일반 평민인 농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계급은 농노를 제외하고는 주종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종관계란 쉽게 표현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이건 단순히 상하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주인을 주군이라고 하고 종을 봉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주면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자기 아래의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충성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때 왕이 주군, 제후들이 봉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제후들은 자신이 받은 땅을 또 일부 기사들에게 나눠주고 대신 충성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땅을 준 제후는 주군이 되고 땅을 받은 기사는 봉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유럽 사회에서는 피지배층을 제외한 지배계급들은 서로 주종관계가 맺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배층들은 누군가의 봉신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주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후는 주군, 기사는 봉신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할 순 없어요. 기사들 중에서도 세력이 큰 기사가 땅을 많이 받아서 일부를 작은 기사들에게 주고 충성을 약속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사도 주군 겸 봉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봉신이 되면 땅을 받잖아요. 이때 받은 땅을 봉신에게 주는 영토다 하여 봉토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봉토에 꾸려진 마을을 장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장원의 주인이 바로 영주인데요. 영토의 주인이라 영주라고 부릅니다. 봉건제에서 지배층들은 다 주군이자 봉신이니 모두가 다 영주가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후가 됐건 기사가 됐건 영주인 겁니다. 이렇게 영주가 다스리는 각각의 장원들은 독자적으로 꾸려지는데요. 주군이 한번 봉신에게 봉토를 주고 나면 그 뒤론 노터치거든요. 장원 안에선 영주가 최고 권력자인 셈인 거죠. 그래서 봉건제는 중앙집권제가 아닌 지방분권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늘은 중세유럽 중 여러분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 6가지의 질문을 뽑아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부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